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이렇게 뭐 하고 계셨어요? 라이브 있어가지고 네. 라이브 촬영 준비 중이에요. 라이브 촬영 중. 이거 라떼인가요? 네. 네. 라떼인데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돌체 라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먹어요? 달달한 게 들어가 있기는 아. 하죠. 가끔 저도 먹고 싶을 때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오늘 또 주말이라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날이었어요. 친구가 쿠폰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비싼 거 최소가에 맞춰야 되니까. 사야 되니까 점심시간 직전이어가지고 샌드위치도 하나. 그래도 샌드위치는 좀 당이 없는 걸로 고른 것 같네요. 그래도 채소가 좀 있고 네. 계란이 좀 있는 단백질 같이 있는 걸로 골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9시쯤 출근을 하거든요. 이제 아침에 나름 루틴이 있어요. 출근을 하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딱 먹는 안 마시면 뭔가 잠이 좀 안 깬 느낌이에요. 실제로 아침에 좀 잠이 덜 깼을 때 카페인 한 잔 딱 넣어주는 게 효과가 있나요? 있죠.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카페인이 그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수면 압박을 가하는 물질의 그 수용체에 작용을 하거든요. 동시에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조금 올리다 보니까 약간 깨는 느낌을 받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각성 효과를 얻으시는 분들은 사실 카페인에 조금 의존되어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금단 증상 때문에 약간 머리가 멍하고 깨지 않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카페인을 먹음으로써 해소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깬 건 아니네요. 그렇죠. 카페인이 없으면 깨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몸 자체가. 그럼 커피는 약간 웬만해서는 아침에 먹는 건 좀 끊는 게 좋겠네요.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커피가 기호식품이기도 하고 그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커피는 그 카페인 말고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초콜릿. 맞아요. 네. 그게 주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커피 관련된 연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커피를 두세 잔 마시면 인지기능 감소가 있더라, 간 질환에 좋더라, 혹은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우울증이 조금 감소하더라 이런 결과가 있긴 하거든요. 커피는 안 좋으니까 무조건 끊어야 돼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보통 저희가 카페인을 하루에 한 400mg 이하로 드시는 거를 권해드리거든요. 통상 스타벅스 폴사이즈든 메가커피 같은 빅 아메리카노든 카페인이 한 150에서 200쯤 들어있어요. 한 잔에 아아가. 네, 그 정도 마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대신에 수면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적게 마시는 거가 좋고 내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죽어도 못 끊는다 그러면은 마시는 시간대를 웬만하면 오전으로 옮기는 게 좋기는 하죠. 왜냐면 카페인이 반감기라 그러는데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거든요. 짧으신 분들은 한 6시간, 긴 분들은 12시간쯤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오전 중에 마시면 그래도 저녁 때는 조금 적지 않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니까 웬만하면 오전에 드시는 게 좋죠. 3, 4시에 이렇게 딱 먹으면 이제 잠 안 오고 그러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원래 옛날에 저는 오후에 커피 마셔도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후에 마시면 잠이 안 와요. 근데 그거는 나이가 먹으면 변하는 거예요. 분해 같은 것들이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수용체도 조금 민감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언제 말씀하신 대로 밤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는 웬만해서는 그냥 아예 안 마시는 게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작정 안 좋으니까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왜 불면증이 있는가를 먼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커피가 정신건강 측면에서 좀 장단점이 있긴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카페인이 늦게까지 체내에 머무는 거는 피하는 게 좋고 공황 같은 불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저희가 병원에서도 약도 드리지만 가장 먼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게 혹시 카페인 음료 드시냐, 드시면은 끊으셔라. 왜냐하면 각성 효과가 오는데 공황이나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신체 감각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성돼서 오는 두근거림을 공황이 오는 건가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불안이 갑자기 확 악화되는 그게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불안
긴장에 있으신 분들은 카페인 안 드시는 게 좋긴 하고. 근데 이게 장점도 있어요. 실제 우울증이 조금 감소가 된다라는 연구도 있고, 인지 저하도 덜 오는 것 같다라는 연구도 있고, 원인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그런 이제 관찰 연구들도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무조건 끊는 것보다는 줄이거나 시간 옮기거나 그렇게 하는 것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커피를 물론 맛도 먹는 분들도 있지만 살려고 이 끊는 게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끊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내가 왜 커피를 이렇게 마실 수밖에 없는가를 확인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회사 때 실질적으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커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커피를 줄이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낮에 어떻게 일을 하냐 이게 되는 거잖아요. 커피를 줄이는 게 아니라 밤에 잠을 자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어쨌든 잠자는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하던가 수면의 질 자체를 조금 높이는 방법을 쓰는 게 일단 우선순위인 것 같고, 가끔은 일도 일인데 내가 너무 낮에 졸려가지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다가 알고 보니까 그 기면증이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내가 별 다른 문제는 없고 커피를 줄이긴 줄여야겠다 했을 때는 가장 좋은 건 점진적인 감량이에요. 왜냐면 아까 아침에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안 깬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카페인 의존증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쵸. 저도 그래요. 갑자기 딱 하고 끊으면 빠르면 12시간, 길면은 하루 정도 뒤부터 분단 증상이 생기는데 멍한 느낌, 머리가 무거운 느낌, 두통 이런 게 되게 흔한 증상이거든요. 근데 그거가 꽤 오래 가요. 평균적으로 일주일, 조금 길면 막 2, 3주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단박에 딱 끊는 거는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고, 예를 들면 스타벅스 기준으로 치면 폴 사이즈 아메리카노가 샷이 2개 들어가거든요. 그란데가 3개 들어가고, 평소에 그란데 드시는 분들은 이번 한 주는 샷 2개로만, 그 다음 한 주는 샷 1개로만, 그 다음에 디카페인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샷 1개씩 감량시키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카페인이 부족해서 생기는 뭐 두통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타이레놀. 커피 금단 증상 때문에 두통이 생겼을 때 타이레놀 먹어도 효과가 있나요?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차라리 낫죠. 가끔 그런 분도 계세요. 카페인 자체를 갈구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뭘 마시는 행위 자체에 습관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 대신에 다른 차로 좀 바꾸셔서 드시는 거를 말씀드리죠.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약간 저격일 수도 있는데 이 당 네. 요즘 카페에서 파는 음료들에서 조심해야 될 게 물론 카페인도 있지만 당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당도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당이 안 좋죠. 카페인도 카페인이지만 당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요새는. 당이 안 좋다 많이들 알아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왜 안 좋은 거예요, 당이? 정신건강 측면에서 보면 당을 먹으면 그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서 그게 떨어질 때 발생하는 일순의 어떤 저혈당 상태,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조금 멍해지기도 하고, 거기에 뒤따라오는 교감신경의 항진 같은 것들이 감정의 기복이나 예민함을 좀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감정이 예민하신 분들은 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보면 당뇨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점진적으로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당뇨라는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당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몸도 몸이지만 우리 뇌세포들도 당을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활한 활동에 문제가 되고, 실제로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쉽게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인지저하가 좀 더 잘 발생하는 연구들도 많고, 거꾸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당 먹는 거를 좀 주의해야 되죠. 그리고 인슐린 문제뿐만이 아니라 살도 찌잖아요. 그렇죠. 체내 염증성 물질도 많아지고, 염증성 물질이 이런저런 몸의 문제도 일으키지만 정신 건강에도 안 좋거든요. 뇌에도 신경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장내 미생물 얘기 안 할 수 없죠. 장내 유해균들이 그런 것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안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면 체내로 들어오면서 염증을 또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뇌 기능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무익하죠. 카페인과 다르게 아예 그렇게 무익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아 상태가 아닌 이상 그렇게 무익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걸 먹으면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단 거 먹으면 행복해. 나는 오히려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마치 마약하면 행복해.
비슷한 느낌이에요. 물론 마약만큼 당연히 그렇게 해롭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절할 필요는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단 거 먹으면 행복하죠. 기분 좋잖아요. 제가 말은 백해 무익해서 무조건 끊어야 된다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저도 지금 마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적당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섭취 가이드 같은 게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있죠. 우리나라 식품 섭취 가이드 빌리면 당은 사실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 빵에도 있고 밥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품들에 있는 걸 다 제외한 순수 첨가당, 설탕, 과당, 액상과당 혹은 과일 갈아 넣은 거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루에 한 50g 정도 미만 섭취하는 걸 권하고 있긴 하거든요. 음료 50g. 대충 뭐 콜라? 얇은 거랑 뚱뚱한 캔 기준으로 해서 20에서 30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뚱캔 한 캔만 드시는 게 좋다. 나름 그래도 한 캔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녁에 한 캔 정도 괜찮은 거니까. 그쵸. 가이드에 따르면 한 캔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여 있는 거긴 하죠. 적게 먹을수록 좋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밖에서 공부하거나 일을 해야 될 경우가 많기는 한데 원장님은 카페에서 이렇게 일하거나 공부하실 일은 잘 없으시죠? 꽤 많아요. 저는 집에서 하면 진짜 안 하거든요. 병원 초창기에는 병원 가서 했어요. 근데 이제는 병원 가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집중해야겠다 싶으면 카페에 자주 가요. 카페를 가서 집중이 좀 잘 되는 게 단순하게 기분 탓은 아닌 거죠. 그럴 거라 생각해요. 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매몰 비용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 내고 이거 온 거잖아요. 시간 들여가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타인의 시선에 조금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하든 아무 신경 안 쓰잖아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고 집중하는 모습이 되게 좋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 딴 것도 못 보고 그쵸. 괜히 좀 민망하기도 하고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더 접근했을 때는 파블로프의 개라고 그러죠. 조건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카페의 어떤 분위기나 음악 이런 거에서 내가 집중을 잘 한 경험을 하다 보면 파블로프 개처럼 여기에 오면 그냥 자동으로 집중 모드가 딱 켜지는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약간의 소음, 약간의 음악 이런 게 집중력에 있어서 도움이 되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백색소음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예전에 MC 스퀘어였나요? 삐삐삐 하면서 공부한 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장님 랩시스케어 써보셨어요? 전 방해되더라고요, 오히려. 거슬리고. 삐삐삐 거리니까. 네, 저는 오히려 약간 조용한 걸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뗄 수 없는 카페라는 공간과 카페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카페인 안 좋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얘네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뭔가를 알고 나한테 맞춰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자기 상황에 맞게 조절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이런 영상을 찍었고요. 이거 외에 뭐 궁금한 거나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확인해가지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과 전문의 장지원이었습니다.